자, 그래가지고 기체 성질은 요게 다라고 보면 돼요. 알겠죠? 그다음에 이제 부분압력 법칙이라는 건 뭐냐면 이제 부분압력 법칙에 대한 얘기를 내가 조금 잠깐 설명을 해줄 텐데. 자, 봅시다. 돌턴의 부분압력 법칙이에요. 이 돌턴의 부분압력 법칙은 뭐에 관한 얘기냐면 혼합기체에 관한 얘기를 보면 돼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A라는 기체가 있고 B라는 기체가 있어. 그럼 이렇게 두 가지 이상의 기체가 혼합되어 있을 때를 혼합기체라고 해요. 알겠지? 그러니까 지금 뭐 우리가 숨 쉬는 공기와 같은 애들을 우리가 혼합기체라고 하는 거야. 그랬을 때 기체들은 압력을 나타내주는 힘의 근원, 그 압력이 힘인데 그 힘의 근원이 충돌이거든. 그래서 A도 충돌을 하고요. B도 충돌을 해요. 그러면 이때 각각의 기체들이 나타내주는 압력을 부분압이라 그래요. 자, 이건 정확하게 얘기하면 A의 부분압력. 그럼 밑에는 당연히 뭐의 부분압력이야? B라는 기체의 부분압력이 되겠지? 자, 그래서 이 용기 안에 있는 전체 기체의 토탈 압력, 전체 압력은 A의 분압에다가 B의 분압을 더해준 값과 같다고 해요. 알았지? 그런데 각각의 기체들이 모두 이상기체 법칙을 만족을 해야 돼. 알았어? 각각의 기체들이.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제 P분의 nRT잖아. 그지? 그러면 P는 V분의 nRT거든. 맞지? 자, 그래서 A의 분압은 자, 기체의 부피에다가 A의 몰수 RT 이렇게 쓸 수 있겠죠. B의 부분압력은 기체 부피에다가 MBRT라고 쓸 수 있겠죠. 그지? 자, 그렇게 되면 이때 얘네들이 각각 부분압력을 한다면 우리 이제 혼합돼 있는 경우에는 몰분율이라는 게 있어요. 우리 이것도 용액에서 배웠을 거야. 근데 기체도 몰분율이 있어. 그러니까 몰분율은 전체 몰수에 대한 어떤 특정 물질의 몰수의 비거든요. 그래서 A의 몰분율이 이렇게 된다. A의 몰수에다가 B의 몰수를 더해준 다음에 A의 몰수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 B. 자, B의 몰분율은 B의 몰수하고 A의 몰수분의 B의 몰수 해주고 그 다음에 B의 몰수 이렇게 되는 거죠. 알겠지? 그 다음에는 이제 전체 압력도 있어요. 자, 토탈 압력도 V분의 nRT를 이용하게 되면 얘는 부피분의 N이니까 N은 전체 몰수가 될 거 아니에요. 이게 전체 압력이겠죠. 그럼 위에 있는 얘랑 얘를 곱해줄 거예요. 그러면 P 토탈에다가 A의 몰분율을 곱해준다고. 알았지? 그럼 몰분율을 곱해주면 분모 분자에서 얘를 지워지니까 뭐 나오니? V분의 NART 나오죠? 그지? 그럼 V분의 NART 딱 쓰는 순간 아 얘는 뭐의 분압이다? A의 분압이 되는 거죠.
그래서 돌턴의 부분압력 법칙이라는 건 뭐냐면 이와 같은 분압들은 뭐에 비례한다? 전체 압력에 대해서. 몰 분율에 비례한다가 돌턴의 부분압력 법칙에 해당해요. 알았지? 그런데 이것도 이상기체 법칙을 만족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이상기체 법칙에 의해서 우리가 얘기할 수 있다고요. 보세요. P분의 nRT죠. 그럼 이 경우 A와 B에 대해서 부피하고 뭐가 같냐면 같은 공간이니까 온도가 일정한 거예요. 그럼 부피 일정하지? 그 다음엔 상수도 일정하고 온도도 일정하기 때문에 결국 압력은 어디에 비례한다고 얘기할 수 있어? 몰수에 비례한다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야. 알겠지? 자, 그래서 이게 뭐에 해당하냐면 부분압력 법칙이라고 보시면 돼요. 됐나요? 그 다음에 우리 이제 그 앞에서 이게 이제 앞에서 먼저 했어야 되는 건데 PV는 nRT를 활용하는 방법. 자, 이 이상기체 방정식은요. PVNT 해가지고 네 가지가 달라질 수 있는 다시 말해 네 개의 변수를 가지고 있는 방정식이야. 그러니까 네 개가 다 변하면 진짜 어려운 문제고 근데 대부분의 문제는 적어도 한 가지만을 일정하게 둡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얘를 활용하는 방법의 첫 번째는 관계를 아는 거예요. 관계. 자, 이번에는 Y축을 V라고 놓고 X축을 P분의 1로 놓을게요. 얘들은 어떤 관계냐면 압력하고 부피는 무슨 관계로 배웠어? 반비례 관계로 배웠죠? 그지? 기체에 따라 이게 두 가지 직선을 그릴 수가 있어요. 그럼 봐봐. PV는 nRT인데 이 압력하고 부피의 관계가 반비례라는 걸 우리가 알았고 그에 따라 부피하고 P분의 1은 비례 관계가 되는 거지. 그지? 그러면 여기서 몰수가 변할 수도 있고 온도가 변할 수 있으니까 둘 중에 하나를 일정하게 놔야 돼. 얘를 일정하게 놓자. 그럼 두 그래프의 차이는 어디에 있어? 몰수에 있지. 그럼 이 몰수를 확인하고 싶으면 뭐를 또 일정하게 할까? 이렇게 압력을 일정하게 하세요. 그럼 두 점에서 Y축을 읽어요. 예를 들어 2라 그러고요. 1이라 그럴게요. 그럼 두 점의 같은 건 뭐가 같아? 압력 같지? 온도 같지? 그지? 그럼 부피하고 몰수는 비례관계니까 N1하고 N2 중에 뭐가 더 커야 돼? N1이 더 커야지. 그러면 이때 N1과 N2의 비는 정확하게 몇 대 몇? 1대 2라고 얘기하는 거야. 이런 비례관계를 알 수 있다 이거야. 2대 1이죠. 알았어요? 자, 그 다음 압력하고 PV하고 T하고 이거 놓을까? 그러면 이제 써봐야지. PV는 nRT. 그러면 PV하고 T는 비례관계네요. 이렇게.
이렇게 비례관계잖아. 그지? 자, 이쪽이 PV고 이쪽이 T니까 PV와 T는 비례관계 있어. 그러면 두 그래프의 다른 점은 뭐가 다르다고요? 몰수가 달라. 자, 몰수를 비교할 때는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일단은 PV가 Y축이고 T가 X축이기 때문에 얘는 Y는 AX 꼴인 일차 함수이기 때문에 기울기를 통해서 몰수를 비교할 수 있죠. 그지? 그래서 이 기울기가 더 큰 경우니까 N1하고 N2 중에는 N1이 더 크다는 거 알겠죠? 자, 그렇다면 얘들이 몇 대 몇인지 알고 싶으면 또 하나를 일정하게 하세요. 자, 두 점이 있습니다. 자, 두 점이 있으면은 이때 얘가 2대 1이라고 본다면 이 두 점에서는 온도가 같죠. 상수는 같을 거고 그럼 PV가 몰수를 의미해 주는 거예요. 몰수에 비례하는 거니까. 자, 따라서 N1 대 N2는 얼마가 돼? 1대 2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2대 1. 2대 1이라는 걸 알 수 있겠죠. 알았지? 자, 이번에는 자, 압력에 따른 PV는 어떨까요? 뭐 어떻게 같아야지. 압력에 따라 PV가 변해 안 변해? 압력에 따라 PV는 안 변하지. PV는 NRT니까. 알았어? 그러면 이 경우는 온도를 일정하게 해놓을게요. 두 기체의 온도가 일정하다라고 할게요. 그러면 두 그래프가 차이가 있는 건 역시 N1, N2. 몰수가 차이가 있겠지? 그러면 일정한 압력에서 두 점은 압력이 같아요. 압력이 같죠? 온도 같다며? 그럼 결국 PV 값은 몰수에 비례하네. 그러면 N1 대 N2는 또 몇 대 몇? 2대 1이라는 걸 알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일정한 놈을 놓고 하나하나 지어가면서 관계를 확인하라고. 알았어요? 그러니까 식은 이 식을 활용했지? 자, 그 다음 또 두 번째. 밀도하고 분자량. 분자량과 관계되어 있는 식들이에요. 자, PV는 nRT죠? 그때 n이 뭐냐면 몰수인데 이 몰수는 분자량을 나눠줬을 때가 몰수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런 식으로 대입을 해서 이제 밀도와 분자량을 확인하는 거예요. 알겠죠? 밀도. 밀도는 부피분의 질량이야. 그래서 단위가 그램 퍼 리터의 단위를 써요. 기체일 때는. 그러면 PV는 M분의 WRT지. 맞잖아. N을 갖다 M분의 W 바꿀 수가 있으니까. 자, 그럼 이 식에서 부피하고 얘만 남겨두고 식을 정리하면 되겠다. 그러면 얼마가 돼요? 이렇게 되지 않아요? 그치?
자, 그래서 밀도는 이 두 가지 관계식을 기억하고 있다가 여러분이 기체 밀도를 판단하는 거예요. 알겠죠? 그 다음에 이제 분자량. 분자량은 이제 이게 라지엠의 분자량이죠. 이게 몰질량이에요, 몰질량. 질량을 몰수로 나눠주면 얘가 그램 퍼 몰 해서 이게 분자량의 단위잖아. 알겠죠? 그러면 PV는 M분의 WRT야. 지금 여기서 구하고자 하는 건 얘잖아. 그래서 분자량만 남겨두고 식을 정리하면 WRT 이렇게 되네. PV분의 WRT. 그러면 이 관계식이 이게 분자량을 구하는 그러한 관계식에 해당합니다. 두 개의 관계식은 기억하고 있어야 돼. 알았어? 자, 그러면 이제 밀도를 어떻게 활용하는 거 이제 그걸 좀 알려줄게. 자, 밀도는 이럴 때 좋아요. 이 관계식은 질소 있고요. 네온 있고요. 산소 있어요. 1리터, 3리터, 2리터. 부피 다 다르네요. 압력 1기압, 2기압, 1기압. 압력도 다 다르네요. 0도씨, 273도씨, 0도씨. 이런 식으로. 됐죠? 그럼 이 세 가지 기체 밀도를 비교하라 이런 문제 유형에선 위에 있는 식을 이용하는 게 좋아. D는 RT분의 PM이야. 어차피 R은 상수기 때문에 T분의 PM만 하면 되겠지. 근데 T가 절대 온도이기 때문에 0도씨가 아니라 273켈빈, 546켈빈, 얘는 273켈빈으로 고치셔야 돼요. 근데 얘를 굳이 다 대입할 필요는 없어. 어차피 B만 구할 거니까. 그럼 절대 온도의 B는 몇 대 몇 대 몇이야? 1대 2대 1이지? 자, 그래서 여기다 집어넣어. 1분의 P는 압력이고 여기 분자량이 28이니까 28을 집어넣으면 되겠죠. 그 다음엔 546켈빈이니까 2를 대입하고요. 얘는 2기압이고 네온은 분자량이 20이기 때문에 20을 대입하면 돼요. 자, 이 경우는 273켈빈에 대해 2를 대입하고요. 그 다음에 압력은 2기압이고 분자량은 32니까 32를 이렇게 대입하면 그러면 31을 대입하면 얘네들이 무슨 비에 해당하냐면 밀도 비에 해당합니다. 뭔 얘기인지 알겠어요? 응? 이럴 때 쓰는 게 밀도야. 알겠지? 됐나? 자, 그래서 이제 P분의 NRT 이렇게 활용하는 거고 돌텐의 부분 압력은 뭐 이런 어떠한 압력이 몰수에 비례한다는 그런 관계이나 그래 이제 이런 문제가 가장 흔한 유형이죠.
수소가 있고 산소가 있어. 2리터고 3리터. 그다음에 2기압이고 4기압이라고 합시다. 자, 그러면 일단 콕을 열었을 때 토탈하면 구하는 거야. 자, 그러면 먼저 P분의 한테를 어떻게 활용하느냐. 몰수 있죠. 이 몰수가 RT분의 PV예요. 여기 몰수 RT분의 PV4. 여기 몰수는 RT분의 PV12. 콕을 열면 기체가 이렇게 혼합을 해요. 수소산소가. 그럼 RT분의 4하고 RT분의 12하고. 그럼 얘는 어떻게 될 거냐면 RT분의 전체 압력 곱하기 부피는 알고 있죠? 5리터. 이렇게 되게 되겠지. 자, 그래서 RT는 지워지고 이때 전체 압력은 얼마가 나와? 5분의 16 기압이 나오겠죠. 그럼 맨 처음부터 RT를 쓸 필요가 있다 없다? 없어. 그냥 PV는 분자수로 놓고 문제를 풀되 RT분의 4몰은 진짜 몰수고 4는 그냥 개수인 거예요. 알았지? 4개 하고 12개로 놓고 풀란 말이에요. 아셨죠? 자, 그럼 이 상황에 콕을 열은 이후에 산소의 분압을 갖다 물어볼 때는 산소가 10이죠. 얘는 산소의 분압에다가 곱하기 몇 리터? 5리터를 해준 거야. 같아야죠. 그래서 혼합됐을 때가 산소의 분압은 얼마가 되는 거야? 5분의 12기압이 되는 거예요. 자, 이게 이제 전체 압력 구하는 거고, 근데 이제 보통은 이제 반응을 해요. 그럼 반호의 전체 압력을 구하려면 일단 반응을 시켜야 되겠지. 그럼 반응식이 필요해. 수소, 산소. 이때 물은 좀 조심하는데 뭐 요즘에 그것까지 이렇게 내신 시험에서 얘를 갖다가 낚시를 하진 않을 것 같은데 물만 주의하세요. 알았지? 물이 기체인지 액체인지만 잘 판단하란 말이야. 반응식 주어질 거니까. 그럼 수소가 4개고 산소가 12개야. 4개, 12개. 자, 4개 반응하면 얘는 2개 반응하고 얘는 몇 개 생성돼? 4개가 생성되지? 그지? 그럼 10개 있고 그 다음에 여기는 4개 이렇게 되겠네. 맞지? 그럼 전체 압력은 전체 분자수가 14이기 때문에 얘는 전체 압력에다 곱하기 얼마? 5리터를 해줘야 돼. 분자수 14개니까 부피는 5고 그러니까 PV 값은 분자수라고 생각하면 된다 그랬죠. 그래서 반응 이후에 전체 압력은 얼마가 되냐면 5분의 14 기압이 되는 거예요. 자, 대부분 기체는 이런 유형으로 나옵니다. 알았어요? 자, 그래서요. 뭐 이런 뭐 해봤자 지금 뭐야? 내신 다지기 하고 뭐만 나온다고 니네 학교는? 앞에 이런 거 너무 쉬우니까, 그지? 내신 다지기 문제 중에서도 뭐를 풀어줄까? 이런 건 유자관 문제 같은 경우가 있어요. 알겠지? 그러면 유자관 문제에서는 항상
수음면이 있으면 수음면의 맨 밑에 면을 기준으로 하세요. 그럼 이쪽에는 기체가 작용하고 있고 기체 압력이 그 다음에 여기서는 대기압하고 78cm니까 1기압은 대기압은 76cm라고 그랬잖아. 그러니까 이쪽은 결국은 1.5기압에 해당하고 추한계가 0.5기압에 해당하는 내용이야. 알았지? 근데 2리터예요. 그럼 질소가 지금 현재 질소가 지금 2리터인데 1.5기압에 2리터였어요. 근데 추 한 개는 몇 기압이라 그랬어? 0.5기압이니까 추 한 개 더하면 몇 기압이 되냐면 2기압이 되는 거죠. 그러면은 이때 압력이 3분의 4배로 커졌죠. 부피는 몇 배가 돼야 돼? 4분의 3배로 줄어들어야 되고 2리터에 대한 4분의 3배니까 몇 리터가 될까요? 2분의 3리터가 되면 1.5리터. 그래서 맞는 거죠. 알겠지? 제2장 수온 기둥의 높이 차이는 얼마가 되느냐라는 거예요. 높이 차이가 이제 그럼 이 상태야. 한 개를 더 올려놓으면 일단 높이 차이는 2기압이니까 얼마가 돼야 돼? 76cm가 나와야죠. 문제를 쉽게 낸 거지. 그러니까 여기서 19cm 내려가고 여기서 19cm 올라가면 이렇게 76cm야. 그러니까 수온 기둥이 내려간 건 19cm 맞아. 알았지?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근데 차이는 76cm가 돼야 되는 거야. 왜 19cm가 나오는지 알겠어요? 모르겠어? 자, 여기서 2기압이 되려면 76cm가 차이가 나야 된다며. 그잖아. 그럼 이쪽으로 19cm 내려오면 그만큼 19cm가 올라가 안 올라가? 올라가지? 여기가 19cm고 여기가 19cm란 말이야. 그러면 이렇게 뚝 잘라서 여기는 총 몇 cm가 되겠어? 76cm가 돼야 안 돼. 그래서 19가 이렇게 나온 거예요. 아셨어요? 자, 단위 부피당 분자의 충돌 횟수는 추로 올기는 1.5배 단다. 충돌 횟수죠. 충돌 횟수는 어디에 비례하냐면 압력에 비례하게 돼 있어요. 알겠지? 자, 그러면 얼마야? 1.5기압에서 2기압이 된 거죠. 추를 올리기 전에 몇 배가 돼요? 3분의 4배니까 1.5배는 아니네. 알겠지? 이렇게 기억만 답이 돼. 이 문제 알겠어? 그래요. 이런 문제들이 나와. 알았지? 7번도 나올 만한 문제야. 7번. 자, 질문 없어? 칠 번 모르겠어요? 그대로 이제 여기가 1기압이거든. 요 면을 기준으로 했을 때 여기가 1기압. 기체 압력도 1기압이에요. 일정량의 헬륨이래. 헬륨은 똑같은데 가에서 수온을 더 넣어 나와가시 되었다. 그러면은 부피가 38ml지. 이렇게 해야지. 몇 배 됐어요? 몇 배? 2분의 1배, 3분의 2배. 3분의 2배. 알겠지? 그럼 압력은 몇 배가 돼야 돼? 2분의 3배. 그러면 여기에 기압은 2분의 3기압. 그럼 여기가 1기압이잖아. 그럼 이 H는 몇 개 배 돼야 돼?
0.5기압이 돼야 되니까 몇 cm가 돼야 되겠어요? 38cm가 돼야죠. 왜 38cm 알겠어? 자, 넘어갈게요. 자, 그 다음엔 자, 두 사람 다 모두 공통적으로 이 실험은 무조건 나온다. 산소의 분자량 측정하는 거. 알았지? 그러니까 분자량을 측정하는 실험이 있을 거야. 교과서마다. 부교재마다. 이건 무조건 보고 들어가야 돼. 알았어? 어? 음. 아니 이렇게 답답한 걸 어떻게 아무리 ABC라 그래도 대학 갈 때 내신에 안 들어가니? 가요. 직업 선택권 뭐 예를 들어서 뭐 그러니까 직업 선택 그거잖아. 지금 이게 교과 과정이 맞지? 진로 선택 직업이 아니라 진로 선택이잖아. 그럼 대학교에서 진로 선택인데 약대나 화공학과나 생명공학과를 갔는데 화투를 받네? 그럼 화투 내신을 포함시킨다고. 국문학과는 가? 아니 포함 안 시켜. 야 국문학과에 지네들이 화학을 알아서 뭐 할 거야? 하지만 얘들이 공대를 간다 그러면 화투가 예 포함이 되겠죠. 그다음 그 학교에서 화투를 선택한 애들한테 어드밴티를 줄까 안 줄까? 아 주겠지. 그게 진로 선택 과목이니까. 자 볼게요. 일단 실험을 보면 실험은 이렇게 해서 분자량을 나타내줘요. 알았어? 그러면 분자량은 식을 써놓고 생각해. PV분의 WRT거든. 그러면 여기 위에 있는 애를 실험을 잘못해서 작게 측정하게 되면 실제급보다 작게 측정이 되겠죠? 얘네들을 크게 측정하면 실제급보다 작게 측정이 되겠죠? 그거만 생각하면 돼. 첫 번째, 산소의 온도가 실험실의 온도보다 높게 측정됐대. 이제 산소의 온도가 실험실 온도가 있으면 이 산소의 온도를 실험실의 온도라고 가정을 하거든요. 여기서 산소통에서 나온 거니까. 그지? 그럼 산소의 온도가 실험실의 온도보다 높게 측정됐다. 그럼 아무튼 실험실의 온도가 높게 측정된 거잖아. 실제보다는. 얘가 커진 거네? 그럼 커지겠지. 결과값이. 이해돼? 실제로 낮은 값을 대입해야 되는데 높은 값을 대입했을 거 아니야. 이렇게 틀렸어. 산소통의 노즐을 눌렀을 때 산소의 일부가 공기 중으로 빠져나갔다. 아이고. 공기 중으로 빠져나갔대. 그럼 실제 여기에 있는 질량은 여기서 계산한 요 질량의 차이겠어? 아니면은 차이보다 작은 값일까? 작은 값이 되겠죠. 알았지? 작은 값인데 실제로는 이 차이를 갖다 대입했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 기체 질량이 크게 측정된 거야. 빠져나갔으니까. 셌잖아. 음. 센 그 기체까지 포함시켜야 되는데, 그지? 근데 그래도 포함이 안 돼 있어. 근데 이제 나는 나머지는 다 맞는데 얘가 큰 값으로 측정이 된 거야. 빠져나갔으니까. 그럼 크게 측정되겠죠. 주사기 속에 산소 위에 공기가 포함되어 있다. 산소 위에 공기가 포함되어 있다. 그럼 봐봐. 산소 이에 공기야. 그럼 뭐냐면은 맨 처음에 공기가 조금 있었다는 뜻이지. 이렇게. 맞잖아. 이만큼 있었어.
근데 몰랐지. 나는 몰랐어. 근데 산소가 딱 빠져나온 거야. 산소가 빠져나와서 이만큼이 됐다 치자. 그럼 내가 읽을 때는 뭐를 갖다 읽어? 이 전체 부피를 읽는 거지. 맞지? 그럼 산소만의 부피가 아니라 공기까지 합친 거니까 부피가 커져 작아져. 커져. 그럼 얘는 작게 측정되겠지. 그럼 얘 맞겠지. 이해돼? 자, 이것도 중요해요. 알았죠? 두 개 다 중요하다. 그다음에 기체 문제 운동론은요. 요 그래프 하나 알고 있으면 돼요. 어려울 거 없어. 자, 이상이차 방정식. 뭐 하나 풀어줄까? 예, 뭐 특히 예, 부분압력이 더 많이 나올 테니까 우리 잠시 5분 쉬었다가 이 부분압력 법칙에 대한 얘기를 내가 몇 개를 풀어줄게요. 알았죠? 도움이 돼? 광주 시내 전체에서 학교를 제대로 하는 사람이 다 이게 영광인 거야. 네 학교 생활에서 잘 가르치니까 확실할걸? 솔직히 화학투만 20년 넘게 가르쳤는데
자, 이 문제는 어떻게 푸냐면 이거 뭐 콕이 나오면 뭐 쫄지 말고 압력과 부피를 곱한 값은 분자수라는 건 잊지 마세요. 여기 보면 헬륨은 2기압에 1리터니까 2. 네온은 3X죠. X기압에 3리터니까. 자, 그러면은 여기는 콕지를 열게 되면 1기압이에요. 고정된 시가 없기 때문에. 그럼 전체가 2.5리터이기 때문에 압력과 부피를 곱하면 2.5란 뜻이에요. 알겠지? 그럼 분자는 2 더하기 3x인데 얘가 2.5란 뜻이죠. 됐나? 그러면 여기서 x를 구하면 돼. 얼마야 x가? 6분의 1. 틀렸죠? 6분의 1기압이에요. x가 6분의 1이니까 얘는 0.5인가요? 가의 기체 헬륨은 4배이다. 맞죠? 자, 나에서 얘는 0.6기압이 아니라 6분의 1기압이 되니까 답은 니은이 되는 거예요. 알겠지? 그 다음 나머지 다 더 쉬운데? 뭐 풀어줄까? 괜찮아요? 자, 그럼 이제 기체는 이제 이렇게 해서 넘어가면 되고 이 액체에서는 일단은 첫 번째에서 기억해야 될 건 뭐냐면 분산력. 이 분산력이 무조건 나옵니다. 그러니까 모든 분자에 적용하고 있는 애가 분산력이기 때문에 분산력은 분자량에 의존하는 힘이다라고 하는 게 되게 중요한 얘기고 그렇게 분자량이 큰 애가 분산력이 크니까 당연히 끓는 점이 높은 거예요. 다시 말하면 끓는 점은 물질의 인력을 구분하는 기준이 됩니다. 알겠어요? 그 다음 모양에 따라서도 이것도 뭐 중요하게 알아둬야 되겠지. 길면 길수록 접촉 면적이 넓기 때문에 그만큼 분산력이 크게 작용한다는 거. 알았죠? 자, 수소결합도 알아두세요. 어떤 경우에 수소결합이 일어나는가 중요합니다. 그러나서는 우리가 이제 액체에 관한 얘기를 해야 돼요. 근데 액체 다른 것들은 뭐 어렵지 않을 텐데 이게 징계압력만 어려울 거야. 알겠지? 음, 자, 징계압은 이제 어떤 게 징계압인가 볼 텐데 액체가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돼 있을 때 이 액체 표면에서 날아가는 현상을 뭐라고 하냐면 징발이라고 그러죠. 그다음에 이렇게 떨어지는 애가 응축이라고 그래요. 요거는 증발 속도. 근데 이 증발 속도는 뭐에 의해서만 달라지는 거냐면 두 가지야. 온도, 그다음엔 분자 간
분자 간 인력. 온도가 높거나 분자 인력이 작으면은 증발 속도는 클 수밖에 없어요. 알았지? 그다음에 응축 속도. 자, 이는 응축 속도예요. 응축 속도는 뭐와 관계되어 있냐면 얘는 여기에 비례해. 저기 증기의 몰수. 그러니까 일정 부피의 증기가 많이 있으면 응축 속도는 점점 커지는 거야. 알았지? 자, 그러다가 이 시간 이유가 돼버리면 서로 같아지죠. 여기를 이제 우리가 화학원에서 동적 평행을 배웠어요. 이 두 놈이 같아질 때. 그럼 여기에 증기들이 있을 거 아니야. 이렇게 동적 평형 상태에서. 맞지? 그럼 이 동적 평형 상태에서 이 증기들의 압력을 증기 압력이라고 하는 겁니다. 알았어요? 자, 그러면 이러한 증기 압력은 뭐와 관계되어 있냐면 봐봐. 결국은 잘 날아가서 공간에 기체 분자가 많이 있으면 증기압이 커요. 맞죠? 그래서 딱 두 가지에 의해서 온도가 높거나 분자 간 인력이 어떨 때? 작을 때. 그럴 때 증기압이 커집니다. 그러니까 같은 물질이라면 온도가 높을 때겠지. 똑같은 온도라면 분자 간의 인력이 작을 때 증기압이 크겠지. 알겠어? 이런 건 증기압이라 그래요. 자, 그런데 지금 얘기한 건 증발만 얘기했는데 증발은 표면에서만 날아가는 거야. 응? 그럼 왜 표면에서만 날아갈 것 같아? 왜 표면에서만 날아가냐면 우리가 기체에서 압력이라고 하는 건 뭐라고 그러냐면 충돌이라고 배웠어요. 맞지? 그러니까 이 액체가 날아가서 형성되는 게 증기 압력인데 여기는 이제 대기압이 작용을 하고 있어요. 근데 대기압이 큰 거야. 알았지? 자, 봐. 증기들이 날아가려는 힘이 있고 얘가 그 공기 분자들이 때리는 힘이 있어요. 근데 때리는 힘이 크니까 얘네들이 다 못 날아가. 다 못 날아가니까 일부만 날아가서 징발의 현상이 일어나게 되는 거야. 그런데 이 액체에다가 이렇게 열을 가해요. 그럼 내가 온도가 올라가면 징압이 커진다고 해서 안 커진다고 그랬어. 커진다고 그랬죠. 그러다 결국은 이렇게 대기압과 같은 상태가 돼버리면 액체 내부에서 뭐가 일어나냐면 기화가 일어납니다. 표면이 아니야. 내부에서 기화가 일어나. 이걸 끓음이라 그래요. 알겠지? 자, 그래서 끓음이라는 것은 증기 압력하고 대기압이 외부 압력이죠. 외부 압력이 이렇게 같을 때 액체 내부에서 기화되는 현상이야. 현상을 가리켜서 끓음이라 하게 되고 그러면 여기서 끓는 점이 있는데 끓는 점은 증기 압력과 외부 압력이 요거일 때 액체의 온도 그럼 끓을 거 아니야. 증기 압력과 외부 압력이 같을 때 끓을 거 아니에요. 그때 액체의 온도를 끓는 점이라 그래요. 알았어? 그런 온도 중에서도 정상 끓는 점 또는 기준 끓는 점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 끓는 점은요. 외부 압력에 따라 달라져. 그러니까 외부 압력이 높으면 그만큼 끓는 점이 높아져요. 그러니까 우리는 물질의 끓는 점을 가지고 분자간의 인력을 비교를 해야 되는데 기준이 필요하잖아. 그래서 이때는 증기압이 1기압, 지금 우리가 숨 쉬고 있는 대기압일 때 액체의 온도를
뭐라 그러냐면 정상 끓는 점을 얘기하게 되고, 그러면 이러한 정상 끓는 점이 높으면 분자 간의 힘이 어떻다? 크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글씨가 날아가는 거예요. 알아는 보겠지? 자, 그러면 진기압력 곡선이라고 있어. 일단 여기서는 이제 온도에 따라서 온도가 올라가면 진기압이 커지는 거 알겠죠? 두 번째, 압력이 1기압일 때 78도씨, 얘는 100도씨. 끓는 점이에요. 그런데 압력이 커지면 끓는 점이 어떻게 되죠? 커져요. 모든 물질이. 그래서 외부 압력이 커지면 끓는 점은 올라갑니다. 그 얘가 뭐 있어? 압력밥솥. 압력밥솥 같은 경우가 이런 예에 해당하고요. 다음 세 번째. 지금 이제 같은 온도일 때는 얘가 더 어때요? 진기압이 크죠? 에탄올이. 근데 에탄올이 진기압이 크다는 얘기는 그만큼 잘 날아가기 때문이야. 그럼 이제 분자간의 인력은 반대야. 자, 그래서 진기압력하고 진기압력이 큰 놈이 분자간 인력이 어떤 애다? 작은 애다. 그런데 이 진기압력이 큰 애는 증발 속도가 크고, 알았죠? 그다음에 인력이 작은 애는 볼링 포인트가 낮고, 그다음에 이제 몰 증발열이라 그래요. 증발열이 어떠냐면 작아요. 그러면 이 중에서 얘만 하나 판단하면 이것들이 다 같이 판단이 되는 거야. 진기압력을 판단할 수 있으면. 자, 이걸 알 수 있어. 끓는 점을 알아. 그럼 얘도 구분할 수 있어, 없어? 있겠지? 반대니까. 이게 연결되는 개념 중에 하나입니다. 예를 들어 물의 진기압력 곡선만 이제 따로 이제 그려보면 이게 물의 진기압력 곡선이에요. 자, 진기압력 곡선이 이런 거야. 이 진기압력 곡선 위의 모든 상황은 액체와 기체가 공존하고 있다면 이 진기압력 곡선의 왼쪽 부분은 액체인 거고 오른쪽 부분은 기체가 되는 거야. 알았지? 자, 지금 이제 온도가 여기가 T예요, T. 그럼 온도가 T에서 여기 H2를 집어넣으면 어떻게 돼버리냐면 이게 피스톤이거든요. 피스톤이 이렇게 돼 있고 여기는 H2 액체만 이렇게 있어요. 왜냐하면 대기압이 1기압인데 대기압보다 진기압이 커요, 작아요? 작죠? 그러니까 이 피스톤은 못 밀어내지를 못해. 알았지?
그러니까 액체만 있는 거야. 그 점이 어디야? A점. 자, 그래서 이번에는 피스톤을 갖다가 들어 올린 다음에 피스톤을 들어 올렸어요. 들어 올려서 여기다 이제 고정 장치를 딱 한 거야. 그렇게 되면 여기는 액체가 있잖아요. H2O 액체가 있고요. 위에는 H2O 기체가 있어요. 이때 기체 압력은 몇 기압이 되는 거야? 0.5기압이 되는 거죠. 이게 증기압인 거야. 자, 또 들어 올립니다. 여기는 또 들어 올려요. 들어 올려서 고정 장치를 또 했어요. 그러면 액체가 좀 줄어들어 있겠지. 그지만 이때 여기는 H2O 증기가 있는 거야. 몇 기압이겠니? 0.5기압이야. 그냥 증기압이니까. 온도가 다 T잖아요. 근데 이게 B점이에요. 바로. B점은 공존하고 있는 거야. 자, 그랬는데 피스톤을 더 들어 올렸어요. 그럼 더 많이 날아가겠죠. 더 들어 올렸다고 이렇게. 그래서 고정 장치를 딱 했단 말이야. 근데 눈에 보니까 기체가 없어. 아니, 액체가 없어. 그럼 이거는 기체가 되는 거죠. 기체만 있는 거죠. 그럼 그 점이 어디냐면 바로 C점. C점이 되는 거야. 그럼 이 기체는 무슨 법칙을 따라가? 보일의 법칙을 따라가. 보일의 법칙이 뭐였지? 부피가 늘어나면 압력이 작아지는 거잖아. 그러니까 0.5기압은 아닌 거죠. 이해됩니까?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응용하는 문제가 이런 거죠. 여기다가 헬륨을 주입을 했어. 그럼 공간이 떠요. 무조건. 그럼 여기는 헬륨만 있는 게 아니라 H2O 증기도 같이 있죠. 무슨 기체야? 혼합기체. 그러면 이 전체 압력이 1기압이거든. 그러면 이 1기압은 헬륨의 압력하고 그 다음에는 H2O의 증기 압력이 합해진 거야. 근데 얘는 그저 무조건 몇 기압이니? 0.5기압이 돼야 되니까 헬륨의 분압이 0.5기압이 되는 거예요. 뭔 얘기인지 알겠어? 이게 뭘 의미하는지? 네. 자, 그래서 증기압력 고수 이것만 기억하면 돼요. 그치? 몇 가지 해야 되는데 오늘은 더 못 나갈 것 같아. 용해까지 가면 오늘 밤을 새야 돼. 자, 그래서 여기까지는 해드렸는데 도움이 됐으면 합니다. 알겠어요? 그 다음에 이제 금요일 같은 경우는 내일은 안 되고, 아이고, 솔직히 내일이 건강검진 때문에 아무튼 뭐 저 필요한 거 있으면 모르는 거 있으면 질문을 카톡이라도 하세요. 알았죠? 알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진행을 할게요.